자, 오늘 설명해 볼 건 교재 12페이지에 우선 3.2 분자 속력 분포라고 하는 걸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요거를 업적을 냈던 사람 이름들을 따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데, 둘 다 사람 이름이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들인데, 이 스피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우리말로 속력 분포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이 속력 분포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기체 분자가 막 움직이는데 그 기체 분자의 속력이 이제 V인 거지. 그런데 그런 V로 움직이는, 그 속력 V로 움직이는 입자의 개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를 지금 요 F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수. 그거를 F로 표현한 거다. 근데 그게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입자 개수가 만약에 이제 1000개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입자의 총 개수가 만약에 10만 개야. 이게 총 개수가, 입자 개수가 10만 개야. 그러면 10만 개 중에 1000개가 100m/s로 달리면 이 100m/s의 확률은 뭐겠어요? 바로 그냥 10의 5승으로 이 1000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값이 아마 100분의 1이 나올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F를 이런 식의 1000개다라고 하는 전체 입자 개수로 봐도 되고, 아니면 입자 전체 개수로 나눠서 확률이라고 봐도 뭐 개념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식이 있는데 수식이 좀 다분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기 이제 M은 바로 그 기체 분자의 질량일 텐데, 자, 뭘 해봐야 4파이 상수죠? 2파이 상수고, 자, 그 알갱이 한 개의 질량도 그 시스템이 정해지면 정해질 테니까 얘도 기본적으로 상수라고. 자, KB는 볼츠만 상수죠? 얘도 상수예요.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T라고 하는 온도항이 있죠? 자, 이것도 보통 어떻게 써요? 어떤 실험을 할 때 온도를 보통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수인 거지. 그래서 뭐가 수식이 됐다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온팡 다 상수예요. 온팡 다 상수. 그리고 여기도 다 온팡 다 상수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있는 속력의 제곱을 변수로 하는 어떤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요 E는 그 미분 적분할 때 나오는 자연로그 E, 그 밑에 E,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지. 그래서 그 그림이 교재 12페이지에 뭐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그림 8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림 8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8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0,0을 무조건 통과해요. 그건 당연히 이 수식상에서 속력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뭐 0 되겠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것의 이제 정성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체 분자들 중에 가만히 서 있는 애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 분자들끼리는 서로 끊임없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막 부딪혀서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스탑하고 있는 애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자의 속력 빠르기는 이 한계가 없어요. 그냥 정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물론 그런 입자는 없죠. 그것에서부터 무한정 빠른 것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상대성 원리 이런 거 해서 입자의 속력은 빛의 속력보다 빨라질 수는 없지만, 사실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관점에서 거의 무한정 빠른 속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한계가 아니라면 이 분자의 속력은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저 FV는 V가 매우 커지면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꼴의 함수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속력이 커지면 요 영향 때문에 함수가 점점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꼴의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또 세 번째, 이 곡선의 아래쪽 면적이 입자 전체의 개수이거나 아니면 전체 확률 1이 돼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이런 예를 하나 들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의 경우 뭐 100m/s로 막 달리는 기체 분자가 만약에 1000개쯤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뭐 200m/s 달리는 애는 뭐 2500개, 뭐 300m/s로 달리는 애는 4000개, 뭐 그런 식으로 각 속력마다 그 입자의 개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를 다 더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입자 전체의 개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지. 혹은 전체 확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적분이란 테크닉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전체를 0에서 무한대까지 싹 다 적분한 이 아래쪽 면적은 항상 이런 개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이 주어진 그래프가 온도 T1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분포로 그린 거라고 합시다. 근데 온도를 변화시켜서 만약에 온도 T2가 되었을 때의 분포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동일 기체에 대해선 무조건 이것이 상대적으로 더 저온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더 고온의 상황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상황을 상대적으로 이 분포가 조금 더 뾰족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넙대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건 뭐 때문이냐? 여러분 중학교 수학 시간에 왜 표준 편차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그게 뭐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측정된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 평균에서 주변의 데이터가 막 모여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어떤 평균이 있는데 그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막 퍼져 있을 때를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더 커진다. 아시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무질서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성이 평균에 몰려 있으면 입자들의 성격들을 평균적 성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평균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평균적 속성이 아닌 것들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격들이 다양해지고 그걸 무질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이런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연력학 제2법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온도가 증가한다. 자, 이걸 이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어떤 시스템이 열을 흡수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온도가 오를 수는 없고요. 외부에서 공급된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열이라는 녀석의 속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질서 운동,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chaotic mo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도합니다. 그것이 열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운동을 유도하는 열을 흡수해야 온도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그 통계적인 분포 역시 상당히 표준 편차가 커지는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맥스웰 볼츠맨 분포에 대한 정성적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 해볼 내용은 바로 이 분포로부터 여러 가지
평균 속도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평균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요거 주어진 그래프에서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average speed. 자, 우리말 번역은 그야말로 산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V 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리량 위에다가 짝대기 표시하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몇 번 써왔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저기에 있는 이 분포 혹은 이 확률과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적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주어져 있는 저 분포를 여기다 놓고 수식을 좀 정리하면요.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그 뭐냐면 적분할 수 있는 수식으로 바뀝니다. 정적분이 가능한 수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8RT, 이건 T는 온도고 파이는 파이고 M은 저 입자의 분자량 혹은 뭐 몰 질량이겠죠. 뭐 사실 지금 이게 화학 시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얘를 막 뭐 적분을 실제로 해보다 좋은데 뭐 어쨌건 했건 말건 간에 이게 그 시험 문제나 문제풀이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쨌건 요 수식 자체를 외워놓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잉?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이 에버리지 스피드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 뭐 1, 2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 녀석에 대한 산술 평균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이때 편의상 얘를 x1, 얘는 p1, x2, p2라고 해보자. 즉 x1과 x2는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물리량인데 p1과 p2는 그 물리량이 나오는 확률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수리적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1은 이거고 x2는 이거고 p1은 이거고 p2는 이거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측정되는 물리량이 1, 2밖에 없는데 만약에 입자 개수가 여러 개면 여기서 n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 입자 개수가 무한개면 구해야 되는 물리량이 무한개면 이렇게 해서 이런 더하기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수가 이 별량이 무한개는 무한개인데 연속적인 숫자면은 연속적인 값을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더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연속적인 물리량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량에다가 그 녀석의 보시다시피 확률을 곱하고 그 확률을 곱한 것을 그 변수에 대해 연속적 구간에 대해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여기는 뭐 꼭 이게 아니라 뭐 어떤 그 물리량이 정하는 처음 구간부터 나중 구간까지를 적분을 해주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연속적 별량에 대한 산술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연속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그 정의역만큼 적분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속력에 대한 산술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그 정의역만큼 적분을 해서 산술 평균이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물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더 잘 배울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그 평균 속력은 바로 요 두 번째. 바로 뭐냐면 바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바로 근평균 제곱 속력. 저번 시간에 억수로 많이 하고 막 증명도 했던 그 녀석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R, M, S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속력이 있는데 그 속력을 첫 번째 제곱을 하고 그거를 평균을 취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취한 것이라고 했죠? 그럼 그것이 저기 주어져 있는 분포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속력이 있는데 그걸 제곱을 해요. 그런데 평균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 확률을 주어진 정의역만큼 적분하는 것이 그것이 산술평균이에요. 즉 제곱에 대한 산술평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루트를 취한다. 요 수리적 처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순서상으로 이 논리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논리를 포함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는 상수가 막 이상하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여기도 상수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상수를 이렇게 넣어줘야 적분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상수가 조작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좀 복잡한 상수가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기억할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설명할 수 있는 평균 속도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우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평균 속력을 저 그래프에 살짝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average 스피드는요, 요 정도 값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저 그래프에서 대략 어느 쯤에 위치하게 되냐면 바로 요 가장 피크, 요거를 조금 벗어나서 요쯤 average 스피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RMS 스피드는 보시다시피 요 값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죠. 그래서 이 RMS 스피드는 이 평균 속력에 조금 더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근사적으로 비슷한 값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 평균 속력을 저기다가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